휴대폰 알림음이 거실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왜인지 손을 뻗기가 망설여졌어요. 노을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던 저녁이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퇴근하지 않았고 며느리 정미는 친정에 다녀온다며 아침부터 나가 있었죠. 그래서 저 혼자였어요. 혼자인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은 이상하게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작은 소리에도 귀가 쫑긋해지고 문자 하나에도 가슴이 두근거리게 되죠. 저는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나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단체 채팅방 이름이 떠 있었어요. 우리 식구들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민수와 정미 그리고 정미 친정 어머니까지 포함된 방이었죠. 저는 그 방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어요. 정미가 만들었다며 초대했을 때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가족끼리 자주 연락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정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었죠. 그런데 그날 그 문자는 달랐습니다. 문자를 연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화면에는 정미가 보낸 긴 글이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게 보낸 문자가 아니었어요. 정미 친정 어머니에게 보내려던 문자가 잘못 전송된 거였죠. 저는 첫 문장을 읽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 때문에 진짜 미치겠어. 맨날 이것저것 간섭하고 내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든대. 며느리 취급도 아니고 그냥 가정부 부리듯 하니까 너무 힘들어.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화면에는 분명히 정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로는 더 많은 글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군다는 둥, 집안일을 대충 한다는 둥, 심지어 제가 요리한 음식이 맛없다고 뒤에서 민수한테 불평한다는 둥. 저는 손에 힘이 빠져 휴대폰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노을빛이 창문을 통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만 저는 전혀 따뜻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몸이 차갑게 식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도 동시에 복잡해졌습니다. 정민은 늘 제 앞에서 공손했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그렇게 말하며 웃던 얼굴이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거짓이었던 걸까요? 제 앞에서는 며느리 역할을 하고 뒤에서는 이렇게 제 험담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화면 속 글자는 너무나 명확했고 정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소파에 다시 앉았어요. 무릎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듯 앉았죠. 휴대폰은 여전히 제 손 안에 있었고 화면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글을 계속 읽을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지울 수도 없었어요.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리고 있었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정미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했나? 내가 간섭을 심하게 했나? 머릿속으로 지난 몇 달을 되짚어 봤어요. 정미가 집에 들어온 지 3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최대한 조심했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힘들어할까봐 큰일은 제가 도맡아 했고 사소한 것도 물어보고 부탁했죠. 하지만 그게 간섭이었던 걸까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화면을 봤어요. 그 순간 또 하나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도 정미였어요. 엄마 미안. 방 잘못 보냈어. 지워줘.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잘못 보낸 걸 알았으니 이제 지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제가 다 읽어버렸으니까요. 저는 답장을 보낼까 고민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화를 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못 본 척 해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읽은 표시만 남긴 채 휴대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준비도 하지 않았고 설거지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집안은 점점 어두워졌지만 저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죠. 저는 그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미에 대한 생각, 민수에 대한 생각,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 저는 그동안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며느리한테 잔소리도 안 하려고 애썼고 최대한 배려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게 정미 눈에는 다르게 보였던 거겠죠. 간섭으로 보였고 부담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순간 저는 슬프기보다는 허무했다는 겁니다. 배신감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이렇게 되는구나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숨길 수 없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정민은 제 앞에서 웃었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그리고 그 속마음이 이렇게 드러난 거죠. 저는 그걸 보고 말았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미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리고 민수한테는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만 확실히 알았어요. 이제 예전처럼은 안 된다는 거요. 정미를 믿을 수 없게 됐고 제 마음도 변했습니다. 그 문자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은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정미가 보낸 그 글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뭔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걸요. 그리고 그 결정은 제 자존심과 관련된 거라는 것도요. 저는 그날 읽은 표시만 남기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어요. 그날 이후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모를 정도로 미세하게요.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고 거실 시계는 변함없이 째깍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금이 갔다는 걸요. 그 금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또렷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텅 빈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은 탁자 위에 놓여 있었고 화면은 꺼져 있었죠. 저는 그걸 보며 생각했어요. 그 문자를 정말 읽은 게 맞나?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명확했습니다. 정미의 이름, 정미의 글, 그리고 그 내용까지. 모두 제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내쉬었죠.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난방은 켜져 있었지만 왜인지 몸이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고 발끝도 시렸어요. 저는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민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친정에 가 있다고 했으니 아마 어머니와 함께 있겠죠. 그리고 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읽은 표시를 남긴 걸 보고 불안해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정미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당황하는 모습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워졌어요. 창밖을 보니 노을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거리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도 저렇게 켜지고 꺼지는 불빛 같은 존재일까? 누군가에게 필요할 때만 켜지고 필요 없으면 꺼지는 그런 존재. 정미에게 저는 그런 사람이었던 걸까요? 아니, 어쩌면 민수에게도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아들은 제게 늘 효자였습니다. 잘해줬고 챙겨줬어요.
하지만 그게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의무였을까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만 진실이라는 걸요. 겉으로 보이는 건 다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어요. 60년을 살아온 손이죠. 이 손으로 저는 많은 걸 해왔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아이를 키웠어요. 민수를 낳고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 시절엔 돈도 없었고 남편도 바빴어요. 저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죠. 하지만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힘들어도 보람이 있었고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기뻤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제 민수는 다 컸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요?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저는 다시 휴대폰을 봤습니다. 화면은 여전히 꺼져 있었고 아무 알림도 없었어요. 정민은 더 이상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답장을 안 한 걸 보고 포기한 모양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걸지도 모르죠. 저는 그 휴대폰을 집어들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다시 그 문자를 읽어볼까 아니면 그냥 지워버릴까. 하지만 저는 결국 손을 뻗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읽었다는 표시만 남긴 채로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됐습니다. 민수가 퇴근할 시간이었어요. 보통 때라면 저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가지도 않았고 냉장고를 열지도 않았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자꾸 정미 생각이 났어요. 그 문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들어온 거예요. 저는 눈을 떴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보통 때라면 반갑게 맞이했을 텐데 그날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어요. 민수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왜 불도 안 켜놨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수를 봤습니다. 아들은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서류 가방을 한 손에 들고 있었죠. 저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 깜빡했나 봐. 민수는 거실 불을 켰습니다. 갑자기 환해진 거실이 눈부셨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민수를 봤습니다. 저녁은요? 민수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민수는 제 표정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어요.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민수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럼 제가 뭐 시킬게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난 별로 안 먹고 싶어. 민수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마 배달 음식을 주문하려는 모양이었죠. 저는 민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한테 말해야 할까? 정미가 보낸 그 문자를 보여줘야 할까? 하지만 저는 차마 그럴 수 없었어요. 민수는 정미를 사랑합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정미를 아끼고 챙겨주죠. 제가 그 사실을 말하면 민수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정미와 다툴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냥 혼자 사귀기로 했어요. 이건 제 문제니까요.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이니까요. 민수는 치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물었어요.
정미는 언제 와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정미 이름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늦을 거야. 친정에서 볼 일이 있나 봐.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럼 우리 둘이 먹어요.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진짜가 아니었어요. 그저 겉으로만 웃은 거였죠. 치킨이 도착했고 민수는 상을 차렸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치킨을 한 조각 집어들었지만 목으로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민수는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정미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말하지 않을 겁니다. 민수가 행복하길 바라니까요. 설령 그게 제 희생이 필요하다 해도요. 저는 치킨을 내려놓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메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피곤한가 봐.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안도했습니다. 더 캐묻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한테 먼저 자겠다고 말하고는 방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정미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눈을 붙였죠. 일어나 보니 이미 해가 높이 떠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민수는 벌써 출근한 모양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탁자 위에는 민수가 남긴 쪽지가 있었어요. 어머니, 저 출근했어요. 아침은 냉장고에 있어요. 저는 그 쪽지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착한 아들이에요. 늘 저를 챙겨주죠.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을 알까요? 아마 모를 거예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그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저는 다시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은 여전히 탁자 위에 있었어요. 저는 그걸 집어들고 화면을 켰습니다. 단체 채팅방 알림이 여러 개 떠 있었어요. 정미가 보낸 문자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어머니, 답장 좀 해주세요. 저는 그 문자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정미는 계속 사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과가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 미안해서 사과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들킨 게 두려워서 그러는 걸까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분노였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정미한테, 그리고 저 자신한테도요. 왜 저는 이렇게 바보같이 당했을까요? 왜 정미의 겉모습만 보고 속마음은 보지 못했을까요? 저는 제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60년을 살았지만 여전히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는 게 느껴졌어요. 아팠지만 그 아픔이 오히려 제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어줬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미였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현관 쪽을 봤습니다. 정미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가가 부어있는 걸 보니 울었나 봐요. 정미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미를 바라봤죠. 정미는 더 다가와 제 앞에 섰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친정 엄마한테 푸념한 거였어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저는 정미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진심이 아니었다고요? 그럼 뭐가 진심인가요? 사람이 힘들 때 나오는 말이 진심 아닌가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미야.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어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진심이 아니었다는 게 무슨 뜻이니? 정미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그냥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나온 말이 진짜 내 마음 아니겠니? 평소에 생각하던 게 있어야 그런 말이 나오는 거지. 정미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늘 웃었어. 공손하게 대했고 며느리 역할을 잘했지. 그런데 뒤에서는 이렇게 내 험담을 하고 있었던 거야. 정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는 손을 들어 정미의 말을 막았어요. 그만해. 더 이상 변명 듣고 싶지 않아. 정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정미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며느리가 맞나? 제가 아들한테 소개받고 결혼식 때 웃으며 절했던 그 사람이 맞나?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걸어갔어요. 정미는 제 뒤를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실에 서 있었죠. 저는 부엌에서 찬물을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나서 그랬는지 아니면 슬퍼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저는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맑은 날씨였어요. 하늘은 파랗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먹구름이 잔뜩 낀 것처럼 어두웠죠. 저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정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로요. 저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정미야, 앉아. 정미는 조심스럽게 제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저는 정미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내가 너한테 간섭을 심하게 했나? 아니면 너를 힘들게 했나? 정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럼 왜 그런 말을 했어? 내가 너를 가정부처럼 부린다고, 맨날 간섭한다고. 정미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예민했어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어머니는 정말 잘해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지? 정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한테 사과하면 끝나는 거니? 아니면 내 친정 어머니한테도 말해야 하나? 내가 사실은 좋은 시어머니였다고. 정미는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제발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아. 하지만 정미야, 너는 알아야 해. 내가 한 말이 얼마나 날 아프게 했는지. 정미는 고개를 더 숙였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안쓰러웠습니다. 정미도 사람이에요. 완벽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받은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아팠고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정미야, 나는 너한테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했어. 며느리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조심했고
최대한 배려했지. 하지만 내 눈에는 그게 간섭으로 보였나 봐. 그리고 부담으로 느껴졌고. 정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다시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정미야, 이제 변명은 그만하자.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너는 날 어떻게 생각하니? 진짜로. 정민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좋은 분이신 건 알아요. 정말로요. 하지만 가끔은 힘들 때가 있어요. 어머니가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챙기려고 하실 때요. 저는 그게 부담스러웠어요. 제 방식대로 하고 싶은데 어머니 눈치를 봐야 하니까요. 저는 정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정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저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정미야, 나도 내 입장을 이해해. 시어머니가 있으면 불편할 수 있지. 하지만 나는 너를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게 너를 도와주려고 했던 거야. 혼자 힘들까봐 걱정돼서 물어본 거고 챙긴 거였어. 정민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알아요, 어머니. 그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힘들었지. 그 말이지. 정민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정미야, 나는 내가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비록 그게 내 뒤에서 한 말이긴 했지만 말이야. 정민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자. 내가 힘들면 나한테 직접 말해. 뒤에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그게 서로한테 더 좋지 않겠니? 정민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네, 어머니. 앞으로는 그렇게 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 이 일은 여기서 끝내자.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 일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정미가 앞으로 직접 말한다 해도 제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을 거예요.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봐야겠죠. 정미를 위해서가 아니라 민수를 위해서라도요. 저는 정미한테 말했습니다. 정미야, 민수한테는 이 일 말하지 말자. 그 애가 알면 속상해할 거야. 정미는 감사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는 방에 좀 들어가 있을게. 너도 쉬어. 정민은 일어나 저를 배웅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미를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잊어버려야 할까요?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예전처럼은 안 된다는 거요. 정미와의 관계는 변했고 저도 변했습니다. 그 문자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은 거예요. 저는 그날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사람은 결국 혼자라는 걸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결국 마음속 깊은 곳은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걸요. 저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생활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정미도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제게 공손하게 대했고 집안일을 도왔죠.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걸요. 정미를 볼 때마다 그 문자가 떠올랐고 정미의 웃는 얼굴 뒤에 숨은 진짜 마음이 궁금해졌어요. 저는 더 이상 정미를 예전처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민수와 정미는 외출했고 집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었어요. 선선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정미와 어떻게 지내야 할까? 민수한테는 계속 이 사실을 숨겨야 할까? 질문이 꼬리를 물었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단체 채팅방은 여전히 있었어요. 정미는 더 이상 문자를 보내지 않았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방은 그저 조용히 존재할 뿐이었죠. 저는 그 방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가야 할까? 이 방에서 나가면 뭔가 달라질까? 하지만 저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저희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정미가 친구 만나고 싶다고 해서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괜찮아. 천천히 와. 민수는 감사하다며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미가 친구를 만난다고요? 아마 또 제 이야기를 하겠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자 씁쓸하게 웃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한 잔 우려냈습니다. 따뜻한 차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저는 그 향을 맡으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차를 들고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으로 넘어가며 몸을 데웠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쓸 필요 없고 아무한테도 맞출 필요 없으니까요.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너무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며 살았다는 걸요. 며느리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고 아들한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조심했어요. 하지만 정작 저 자신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제 감정은 뒤로 밀어두고 남들 기분만 챙긴 거예요. 그게 좋은 시어머니, 좋은 어머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옳은 걸까요?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차를 다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 마음도 챙기기로요. 정미한테 맞추려고 애쓰지 않기로요. 물론 갈등을 만들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제 자존심까지 버리면서 참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제 감정이 있고 제 생각이 있으니까요. 저는 그걸 지키기로 했습니다. 저는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체 채팅방을 열었어요. 그 방을 한참 바라보다가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가기로요. 이 방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정미와 정미 친정 어머니가 만든 방이고 저는 그저 초대받았을 뿐이니까요. 저는 나가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채팅방을 나가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떴어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확인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왔어요. 방을 나가고 나니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뭔가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저 멀리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해는 지지만 내일 또 뜰 거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힘들었지만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올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하루를 살아갈 거예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민수와 정미가 돌아오면 배가 고플 테니까요. 저는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요리를 시작했어요. 칼로 야채를 썰고 냄비에 물을 끓였습니다. 요리를 하는 동안 저는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어요.
손을 움직이는 게 제게 위안이 됐습니다. 저녁이 거의 다 됐을 때 민수와 정미가 돌아왔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왔니? 저녁 준비했어. 민수는 반가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배고팠는데 잘 됐어요. 정미도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상을 차렸습니다. 식사 시간은 조용했어요. 민수는 맛있게 먹었고 정미도 열심히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겉으로 보면 평범한 가족이에요.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각자의 생각이 다르죠. 민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정미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저는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걸요. 완벽한 가족은 없고 모두가 각자의 문제를 안고 산다는 걸요. 식사가 끝나고 민수는 거실로 가서 TV를 켰어요. 정미는 설거지를 하겠다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민수 옆에 앉아 TV를 봤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제게 물었어요. 어머니, 오늘 괜찮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았어. 혼자 조용히 있었어. 민수는 안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이에요. 어머니 요즘 피곤해 보이셔서 걱정했거든요. 저는 민수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민수는 웃으며 TV에 집중했어요. 저는 민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착해요. 저를 늘 걱정하고 챙겨주죠. 저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제 자리를 지켜야겠다고요. 그게 어머니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저는 TV를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편안해진 것 같았어요. 제가 방을 나간 게 맞는 선택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답하지 않는 법도 배웠어요. 모든 것에 대응할 필요는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점점 마음이 안정되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정미를 볼 때마다 그 문자가 떠올라 불편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도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물론 완전히 잊은 건 아니에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죠. 하지만 그 상처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어요. 제 인생을 그 일로 계속 무겁게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고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간단히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수와 정민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커피 향이 집안에 퍼졌어요. 저는 커피를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베란다에서 바라본 하늘은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렇게 평온한 아침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제 마음은 늘 무거웠고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앉아 커피를 다 마셨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고요.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야겠다고요. 저는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참았어요. 며느리한테 잘 보이려고, 아들한테 부담 주지 않으려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저도 제 삶을 즐길 권리가 있으니까요. 저는 부엌으로 돌아와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였어요. 반찬도 몇 가지 꺼내 상을 차렸습니다.
그때 민수가 일어났어요.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민수는 졸린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날씨가 좋아서 일찍 일어났어. 민수는 세수를 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민수 앞에 밥을 놓아줬어요. 민수는 밥을 먹으며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요즘 표정이 좋아 보여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 민수는 웃으며 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저는 민수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제가 행복한 걸 바라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더 강해져야 해요. 제 감정을 잘 다스리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정미도 곧 일어났어요. 정미는 조심스럽게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정미한테 밥을 주며 대답했어요. 응, 잘 잤니? 정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 잤어요. 저는 정미를 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예전처럼 친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기로 했습니다. 정미도 그걸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밥을 먹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민수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정미는 설거지를 하겠다며 부엌으로 갔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휴대폰을 봤습니다. 그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오랜만에 만나자고요. 저도 제 삶이 있고 제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저는 그걸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가족에게만 집중하느라 제 자신을 놓쳐버렸던 거죠. 친구들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모두 반가워하며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날짜를 정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었어요. 저는 그 약속이 기대됐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웃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여전히 따뜻했어요. 그날 저녁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민수야. 민수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제가 좀 늦을 것 같아요. 회식이 있어서요. 저는 대답했어요. 그래, 알았어. 조심해서 와. 민수는 감사하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정미한테 말했어요. 정미야, 민수가 늦는데. 우리 둘이 먹자. 정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는 간단히 저녁을 차렸어요. 두 사람이 먹기에는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정미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건 어색했어요. 하지만 저는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정미도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식사 중에 정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디 나가시나요? 저는 고개를 들어 정미를 봤어요. 응, 다음 주에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 정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내 삶이 있어야지. 그동안 너무 집에만 있었던 것 같아. 정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도 나가셔야죠. 저는 정미의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마 정미도 제가 밖에 나가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집에 없으면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을 테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책을 읽었어요. 오랜만에 읽는 책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책 읽을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저는 책 속으로 빠져들었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책을 읽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10시가 넘었더군요. 민수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저는 책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정미와의 일, 민수와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의 제 삶.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답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 방식대로 제 속도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걸었어요.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공원에는 사람들이 조깅하고 산책하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나무들이 파랗게 우거져 있었고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평온한 순간이 소중하다는 걸요.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민수와 정미가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민수는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공원에 산책 갔다 왔어. 날씨가 좋더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으시겠어요. 저도 주말에 같이 가고 싶네요. 저는 민수의 말에 기뻤어요. 그래, 같이 가자. 주말에.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갔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좋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자연을 느끼는 게 마음을 편하게 해줬습니다. 저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예전의 무거운 마음에서 벗어나 조금 더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정미와의 일이 완전히 잊힌 건 아니에요. 여전히 가끔 생각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제 삶을 살아가야 하니까요. 어느 날 민수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기분이 좋아져서 그런가 봐. 민수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셔서 저도 기뻐요. 저는 민수의 손을 꽉 쥐었어요. 고마워, 민수야. 너도 행복해야 해. 민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강해져야 한다고요. 그리고 행복해져야 한다고요. 수요일이 됐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저는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나들이를 하는 거라 옷도 신경 써서 골랐어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약속 장소는 집 근처 카페였어요. 저는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니 친구 한 명이 이미 와 있더군요. 정희였어요. 정희는 저를 보자마자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수가. 저는 반가운 마음에 빠르게 다가갔어요. 정희야, 오랜만이야. 우리는 반갑게 포옹했습니다. 곧 다른 친구들도 도착했어요. 모두 합쳐서 4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 자식들 이야기, 손주 이야기 등등.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어요. 저는 오랜만에 마음껏 웃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으니 모든 고민이 잊혀지는 것 같았어요. 정희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정수가, 너 요즘 어때? 며느리랑은 잘 지내?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사실 좀 힘든 일이 있었어. 친구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무슨 일인데?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정미가 잘못 보낸 문자, 그 내용,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 친구들은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자 정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얼마나 속상했겠어.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줬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어요. 정수가 그런데 너 잘했어. 읽음만 남기고 답장 안 한 거.
그게 제일 현명한 거야. 저는 친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뭐라고 대응했으면 오히려 더 복잡해졌을 것 같아. 정희가 덧붙였어요. 맞아. 그리고 며느리도 이제 조심하겠지. 한번 들킨 거니까.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친구들은 저한테 조언도 해주고 위로도 해줬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역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속으로만 사귀는 것보다 훨씬 나았어요.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됐습니다. 우리는 카페를 나와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날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서 걷는 게 기분 좋았어요. 친구들과 함께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시간이 필요했구나.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제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요. 집에 돌아온 건 저녁 무렵이었어요. 민수와 정민은 이미 집에 있었습니다. 민수가 저를 반겼어요. 어머니, 잘 다녀오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정말 좋았어.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까 기분이 좋더라. 민수는 기뻐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이에요. 자주 나가셔야 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제 얼굴을 보니 확실히 예전보다 밝아 보였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정수가 잘하고 있어. 계속 이렇게 살아가. 그 말이 저한테 힘이 됐어요.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민수가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이야기했고, 저는 친구들과 만난 이야기를 했어요. 정미도 가끔 웃으며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온함 아래 각자의 생각과 감정이 숨어 있다는 걸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으니까요. 며칠 후 정미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정미도 마주 앉았습니다. 정미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저는 정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미야, 이미 사과는 받았어. 더 이상 그 일로 너를 탓하지 않을 거야. 정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줘. 앞으로는 힘들면 나한테 직접 말해. 뒤에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정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정미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우리 서로 노력하자. 가족이니까. 정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갈 수는 있을 거라고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어요. 힘들었고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완벽한 관계를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기로요.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제 일상을 되찾았어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고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집안일도 하지만 예전처럼 그것만이 제 삶의 전부는 아니에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고 제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정미와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졌어요. 완전히 예전처럼 친밀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정미도 이제는 저한테 좀 더 솔직해졌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말하고 제 의견도 물어봅니다. 저도 정미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며느리로서 느끼는 부담과 어려움을요. 민수는 여전히 착한 아들이에요. 저와 정미 사이가 좋아진 걸 느끼고 기뻐했습니다. 물론 민수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죠. 저는 그 사실을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중요한 건 현재이고 앞으로니까요. 어느 날 저녁 저는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은 붉고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그날 정미가 잘못 보낸 문자를 받았을 때의 제 모습을요. 그때 저는 얼마나 충격받았고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 일을 통해 저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사람은 결국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을 드러낸다는 걸요. 정민은 제 앞에서 공손했지만 뒤에서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이후 정미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날 읽은 표시만 남겼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그게 제 대답이었어요. 말하지 않음으로도 제 뜻을 보인 거였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한 차가 목으로 넘어가며 몸을 데웠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자유로워졌다고요. 남들 시선에서, 남들 기대에서 벗어났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물론 가족도 소중하고 그들을 위해 노력할 겁니다. 하지만 제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요. 민수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차 마시고 있어. 너도 한잔 할래?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옆에 앉았어요. 저는 민수한테 차를 한 잔 따라줬습니다. 민수는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저는 민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응, 행복해. 요즘 많이 배웠거든. 민수가 물었어요. 뭘 배우셨는데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삶을 사는 법,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멋지세요, 어머니. 저는 민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너도 행복하게 살아야 해. 너무 남한테 맞추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민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네, 어머니. 명심할게요. 저는 민수와 함께 차를 마시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순간이 소중하다는 걸 저는 이제 알아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그동안의 일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정미의 문자, 그 충격, 분노, 그리고 결국 받아들임. 저는 그 모든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알아요. 완벽한 삶은 없다는 걸요. 완벽한 가족도 완벽한 관계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불완전하지만 그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제가 읽은 표시만 남기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게 맞는 선택이었다고요.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강한 메시지를 전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로 제 삶을 다시 찾았어요. 제 방식대로 제 속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제 이야기예요. 며느리의 단체방 뒷담화가 저한테 잘못 전송됐고 그날 저는 정중하게 읽음으로만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자유롭습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물론 아직도 가끔 그 일이 생각나고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전부를 지배하지는 않아요. 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제 행복을 위해서요. 그리고 당신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당신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면 스스로를 잃지 마세요. 남의 말에 너무 상처받지 말고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당신답게 사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살기로 했어요. 그리고 지금 행복합니다. 저는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세상은 안 바뀌었지만 나는 조금 달라졌어요. 그리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올 거예요. 저는 그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방식대로요. 이 얘기를 다 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달라진 나를 느껴본 적 있나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기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 정성에 미리 감사드립니다.